갑이 을의 지갑을 직접 훔쳤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절도죄를 스스로 실행한 사람이다. 이처럼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범죄 실행을 자기 범죄로 지배하는 사람을 정범이라고 한다. 정범은 범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갑이 직접 을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면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범죄의 실행 행위를 스스로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에는 직접 실행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시키거나 범죄를 도와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범의 범죄에 관여한 사람을 넓게 공범이라고 한다. 공범은 정범처럼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정범의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다. 먼저 교사범이 있다. 교사범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한 사람을 말한다. 갑이 병에게 을의 지갑을 훔쳐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병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을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자. 이 경우 병은 절도죄의 정범이고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교사범은 단순히 의견을 말한 정도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실제로 범죄 실행에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방조범이 있다. 방조범이란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의 실행을 쉽게 하거나 도와준 사람을 말한다. 병이 을의 지갑을 훔치려는 것을 알고 갑이 망을 봐주거나 도구를 빌려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직접 지갑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병의 절도 행위를 도와준 것이다. 따라서 갑에게 절도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정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자기 범죄로 지배하는 사람, 공범은 정범의 범죄에 관여한 사람,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한 사람,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한 줄 정리. 정범은 직접 범죄를 한 사람이고 공범은 그 범죄를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이며 시키면 교사범, 도우면 방조범이다. 갑과 을이 함께 병의 지갑을 훔치기로 하였다고 하자. 갑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을은 병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 경우 지갑을 직접 꺼낸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갑도 단순히 우연히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절도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참여하였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자는 자기가 직접 한 행위뿐만 아니라 공동의 범행 전체에 대해 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즉 갑이 직접 지갑을 꺼내지 않았더라도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적 결합을 말한다. 갑과 을이 서로 병의 지갑을 훔치자고 합의하고 역할을 나누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을의 범행을 전혀 모르고 우연히 옆에 있었을 뿐이라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다음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문제된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통해 범죄 실행 전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공동으로 범죄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망을 본 행위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다. 을이 안심하고 지갑을 훔칠 수 있도록 범행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직접 지갑을 꺼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통해 범죄 실행에 기능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분담이 있다. 실행분담이란 공동범행에서 각자가 범죄 실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을은 지갑을 꺼내는 역할을 맡고 갑은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각자가 나누어 맡은 행위가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면 실행분담이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 공동가공의 의사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적 결합, 기능적 행위지배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범죄 실행 전체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 실행분담은 공동범행에서 각자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다. 한 줄 정리.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 전체를 공동으로 지배한 경우에 성립한다. 갑이 병에게 을의 지갑을 훔쳐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자. 처음에 병은 절도할 생각이 없었지만 갑이 말을 듣고 을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병은 직접 을의 지갑을 훔친 사람이다. 따라서 병에게는 절도죄의 정범이 문제된다. 반면 갑은 직접 지갑을 훔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병에게 절도를 하도록 마음먹게 만들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교사범이다. 교사범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교사범은 단순히 범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한 사람이다. 여기서 교사행위가 필요하다. 교사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갑이 병에게 구체적으로 을의 지갑을 훔쳐라라고 말하고 그 대가까지 제시했다면 교사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해봐라고 막연히 말한 정도라면 교사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도 필요하다. 정범의 실행행위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병이 갑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을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훔치려 했다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병이 마음만 먹고 아무 실행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의 성립은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고의가 필요하다. 이중고의란 교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한다는 고의와 그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고의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갑은 병에게 절도를 결심하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병이 실제로 을의 지갑을 훔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어야 한다. 즉 교사범은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고 그 범죄가 실행되도록 하는 고의가 함께 필요하다. 정리하면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 교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 정범의 실행행위는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 실행에 착수하는 것, 이중고의는 교사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실행에 대한 고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다. 한 줄 정리. 교사범은 남에게 범죄를 시킨 사람이고 성립하려면 교사행위, 정범의 실행행위 그리고 이중고의가 필요하다. 병이 을의 지갑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자. 갑은 병이 절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장갑과 도구를 빌려주었다. 이 경우 지갑을 직접 훔치려 한 사람은 병이다. 갑은 직접 을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 병의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방조범이다. 방조범이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을 말한다. 방조범은 교사범과 다르다. 교사범은 범죄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쉽게 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갑이 병에게 절도 도구를 빌려주거나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 주거나 망을 봐주는 행위는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도움으로 병의 범행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방조행위에는 물리적 방조가 있다. 물리적 방조란 도구 제공, 장소, 제공, 운전, 망보기처럼 정범의 범죄 실행을 외부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한다. 갑이 병에게 유리창을 깨는 도구를 빌려주었다면 병의 절도 실행을 물리적으로 도운 것이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 방조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정신적 방조도 있다. 정신적 방조란 정범에게 범죄를 계속할 용기나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병이 절도를 망설이고 있는데 갑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봐줄게라고 하여 병이 안심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자. 갑은 직접 도구를 준 것은 아니지만 병의 범행 의사를 강화한 것이다. 이처럼 방조는 물건을 주거나 망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범행을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쉽게 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행위, 물리적 방조는 도구 제공이나 망보기처럼 외부적으로 돕는 것, 정신적 방조는 범행 의사를 강화하거나 심리적으로 돕는 것이다. 한 줄 정리.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하려는 정범을 도와준 사람이고 도구를 주면 물리적 방조, 용기나 확신을 주면 정신적 방조가 된다. 갑이 어린아이 을에게 저 가방은 내 것이니까 가져와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고 하자 을은 그 말을 믿고 병의 가방을 가져왔다. 겉으로 보면 병의 가방을 직접 가져온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을은 그것이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갑의 말에 이용된 것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간접정범이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간접정범은 직접 자기 손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기 범죄를 실현함으로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사지배이다. 의사지배란 배우자가 이용되는 사람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여 범죄를 자기 뜻대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갑은 을이 병의 가방을 가져오도록 거짓말하였다. 을은 갑의 말에 따라 움직였고 갑은 을의 착오를 이용하여 범죄 결과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갑이 을의 행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을은 도구처럼 이용된다. 도구란 간접정범에서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며 범죄 실현에 이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을은 사람이므로 실제 물건 같은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형법적으로는 갑이 을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했기 때문에 을이 도구처럼 평가되는 것이다. 간접정범은 특히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 문제된다. 책임 없는 자란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심신상실자, 사실을 착각한 사람처럼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갑이 이런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즉 을이 책임 없는 자라면 을을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하지만 을을 이용한 갑은 범죄를 계획하고 지배한 사람이므로 간접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정리하면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정범, 의사지배는 배우자가 이용되는 사람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 도구는 배우자의 뜻에 따라 범죄 실현에 이용되는 사람, 책임 없는 자는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한 줄 정리. 간접정범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 없는 사람이나 착오에 빠진 사람을 이용해 범죄를 실현한 경우이다. 갑과 을이 함께 병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고 하자 갑은 범행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을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실제 범행 당일 갑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 을이 혼자 병의 집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왔다. 이 경우 돈을 직접 가져온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갑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공모공동정범이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함께 공모하고 그 범행 전체를 지배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공모공동정범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와 범행 실현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모가 중요하다. 공모란 둘 이상의 사람이 특정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의사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갑과 을이 병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었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을의 범행을 막연히 예상했을 뿐이라면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다. 공동정범에서는 보통 실행행위 분담이 문제된다. 실행행위 분담이란 각자가 범죄 실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을은 직접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갑은 현장에 없었지만 범행 계획을 세우고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모공동정범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사가 필요하다. 공동의사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자기들의 공동범행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갑이 을의 범행을 단순히 도와준 정도라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갑과 을이 처음부터 함께 범죄를 하기로 하고 범행 전체를 자기들의 일로 받아들였다면 공동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모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와 중요한 기여로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공모는 특정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의사를 모으는 것, 실행행위 분담은 범죄 실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 공동의사는 범죄를 공동의 범행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이다. 한 줄 정리. 공모공동정범은 현장에 없었더라도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전체 범행을 자기 일처럼 지배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경우이다. 갑이 병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에 을이 현장에 와서 갑과 함께 병을 계속 때렸다고 하자 이 경우 을은 처음부터 폭행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갑이 먼저 범행을 시작했고 을은 중간에 합류하였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승계적 공동정범이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범죄 실행이 이미 시작된 뒤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처음부터 함께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범행 도중에 합류한 경우이다. 을이 갑의 폭행을 보고도 그냥 구경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의사를 같이 하여 병을 함께 때렸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가담 이후의 폭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담 이후 행위이다. 가담 이후 행위란 을이 범죄에 합류한 뒤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을 말한다. 을이 현장에 온 뒤 갑과 함께 병을 계속 때렸다면 그 이후의 폭행은 을이 함께 지배한 범행이 된다. 따라서 을은 적어도 자신이 가담한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선행행위가 문제된다. 선행행위란 을이 범죄에 가담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말한다. 갑이 을이 오기 전에 이미 병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그 상해가 선행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을이 아직 범행에 참여하기 전 발생한 결과라면 을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즉 승계적 공동정범에서는 중간에 합류한 사람이 과거의 행위까지 책임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가담 전의 선행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의사와 행위 지배가 없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을이 가담 이후 선행행위로 발생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이후 범행을 함께 계속하여 새로운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 범위가 있다. 책임 범위란 승계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어느 부분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지를 말한다. 을은 자신이 가담한 이후의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가담 전에 갑이 혼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정리하면 승계적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 도중에 중간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가담 이후 행위는 중간 가담자가 합류한 뒤 이루어진 범행 부분, 선행행위는 중간 가담자가 합류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 책임 범위는 중간 가담자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지는지의 문제이다. 한 줄 정리. 승계적 공동정범은 범행 도중 합류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가담 이후의 공동범행에 대해서 책임진다. 갑은 공무원이고 을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자 을이 갑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뇌물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이 경우 갑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처럼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거나 형이 달라지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한다. 신분범에서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이다. 이때 공범과 신분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있는 사람의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을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스스로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무원 갑이 뇌물을 받도록 도와주었다면 을에게 수뢰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진정신분범이 나온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수뢰죄처럼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대표적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혼자서는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있는 사람의 진정신분범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즉 을이 공무원 갑이 수뢰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면 수뢰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볍게 달라지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는 누구나 하면 기본 범죄가 되지만 업무상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신분은 범죄 성립 자체가 아니라 형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 부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 있는 사람과 신분 없는 사람이 함께 가담했을 때 신분으로 인한 형의 차이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범죄 성립이나 형벌에 영향을 주는 범죄, 공범과 신분은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처리 문제,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달라지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신분범에서는 누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 있는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갑과 을이 함께 병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고 하자 갑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을과 범행 시간까지 정하였다. 그런데 범행 직전 갑이 마음을 바꾸어 을에게 나는 빠지겠다. 너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더 이상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이 공범관계에서 벗어났는지가 문제된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공범관계 이탈이다. 공범관계 이탈이란 공동범행에 참여하던 사람이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그 공동범행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면 이탈한 사람은 그 이후 다른 공범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실행착수 전 이탈이 있다. 실행착수 전 이탈이란 범죄가 아직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범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갑과 을이 절도 계획만 세웠고 아직 병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실행착수 전 단계이다. 이때 갑이 명확하게 범행 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이 제공한 도움이나 영향을 제거하였다면 이탈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범행 도구를 회수하고 범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갑은 더 이상 공동범행을 자기 일로 받아들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실행착수 후 이탈은 더 엄격하게 본다. 실행착수 후 이탈이란 이미 범죄 실행이 시작된 뒤에 공범관계에서 빠져나오려는 경우를 말한다. 갑과 을이 이미 병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찾기 시작한 뒤 갑이 나는 그만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만으로 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미 공동범행이 실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갑이 만든 위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행착수 후에는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커진다. 이때 결과 방지가 중요하다. 결과 방지란 이미 실행이 시작된 범죄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에게 위험을 알려 절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면 결과 방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실행착수 후에는 단순한 이탈 선언을 넘어 실제 범죄 완성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공범관계 이탈은 공동범행에서 빠져나와 이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문제, 실행착수 전 이탈은 범죄 실행 전에 공범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실행착수 후 이탈은 범죄 실행이 시작된 뒤 공범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결과 방지는 이미 시작된 범죄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다. 한 줄 정리. 공범관계에서 빠지려면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실행착수 후에는 범죄 결과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갑이 을의 지갑을 직접 훔쳤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절도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이다. 이처럼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범죄 실행을 자기 범죄로 지배하는 사람을 정범이라고 한다. 정범은 범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갑이 스스로 을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면 갑은 절도죄의 정범이 된다. 범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과 병이 함께 을의 지갑을 훔치기로 하고 갑은 망을 보고 병은 지갑을 꺼냈다고 하자 이 경우 지갑을 직접 꺼낸 사람은 병이지만 갑도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자는 자신이 직접 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범행 전체에 대해 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 따라서 갑이 망만 보았더라도 병과 함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 갑이 병에게 을의 지갑을 훔쳐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병이 그 말을 듣고 절도를 결심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직접 실행한 것도 아니고 함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병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한다.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병이 실제로 절도 실행에 나아가야 갑에게 교사범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조범이 있다. 병이 이미 을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이 이를 알고 장갑을 빌려주거나 망을 봐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병에게 범죄를 새로 결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미 범죄를 하려는 병의 실행을 쉽게 도와준 것이다. 이처럼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한다. 방조는 도구를 주는 물리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용기나 확신을 주는 정신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정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자기 범죄로 지배하는 사람,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게 한 사람,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한 줄 정리. 직접 하면 정범, 함께하면 공동정범, 시키면 교사범, 도와주면 방조범이다.